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의 다른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윤동주 시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쵸? 자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긍정적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부정적 자의 모습은 뭐라고요? 현실적 자의 모습, 또 무기력한 자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대비되는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 자는 뭐야? 이상적 자. 또 다른 말로 뭐야? 반성하는 자. 그래서 반성적 자 혹은 뭐야? 내면적 자. 다른 말로 본질적 자의 모습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성찰과 연결된 시까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십자가 먼저 봅시다. 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야?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뭐야? 죽음에 이르렀죠. 그래서 뭐야? 예수님 십자가 하면 우리 뭘 떠올려요? 속죄양 모티프를 떠올려요. 속죄양 모티프. 자, 속죄양 모티프는 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양이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 생각으로 한다. 그래서 속죄양 모티프 라고 하죠. 이 속죄양 모티프가 나타난 시, 뭐, 요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그죠. 이육사 시인의 광야도 있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그죠. 씨라는 것이 이제 속죄양 모티프인데 왜냐면 씨는 여러 생명, 여러 열매를 맺게 하는데 씨가 그냥 뭐 그대로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요. 씨가 썩어 없어져야지만 그 자리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니까 이 열매도 그죠 뭐요? 이 시도 뭐야? 속죄양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동주의 시 먼저 십자가를 보면 볼까요? 자,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돌려오지 않는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희생하겠다. 그래서 뭐게? 속죄양 모티프가 나와 있다. 자, 다음으로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쉽게 쓰여진 시는 1, 2, 3년 부터 이제 7년까지 그죠? 과거 아니 이제 현재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으로 나오다가 8년에서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한 후에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 혹은 미래의 희망적인 모습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제 시가 마무리되는데요. 함께 살펴봅시다. 자, 살펴볼 때 이제 어떤 것이 부정적 자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이제 긍정적 자, 즉 내면의 자의 모습인지 보면서 그죠? 구분하면서 읽어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의 나라 육첩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뭐야? 밤이에요. 그리고 뭐야? 비도 내려요. 그러니까 밤비가 속살거린다. 뭐 하기 좋은 시간? 자성찰하기 좋은 시간. 남의 나라에 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실어 적어볼까 해서 여기까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밤비와 육첩방 화자가 처한 우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시인이란 슬픈 철명이다. 무슨 뜻이야? 시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시를 끄적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무슨 뜻이요? 와, 부모님이 보내주신 이 학비를 받아서 뭐예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 그런데 일본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는 어떤 강의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 즉 우리 일제치하라는 이런 그 암흑
암흑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지식을 듣는 강의라고 해석하면 되죠.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다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어릴 적에 같이 자라던 친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은 지금 일본에 와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홀로, 즉 뭐죠? 상실감을 느끼면서 홀로 가라앉는 것일까? 가라앉는데, 자, 이것은 왜 가라앉는 거죠? 내면에 대한 인식, 즉 자아 성찰을 하겠다는 뜻이야. 나는 이렇게 자아 성찰을 해보겠다. 그 다음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어렵다. 근데 시는 쉽게 쓰여진다. 표면적으로는 뭐야? 대조적 시어가 되고요. 사실은 또 뭐야? 쉽게 쓰여진다는 것이 이 일제치하에서 쉽게 시를 쓰는 시인이 많지 않겠죠. 당연히 어렵게 써지겠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 나타났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걸 빠뜨렸네. 나는 무얼 바라. 여기서 나는 무슨 자? 현실의 자, 현실의 부정적 자. 그죠? 그 다음, 육초빵은 남의 나라 창백계 밤비가 쏙살거려. 이거 뭐죠? 현실 재인식.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민다. 긍정적인 시어. 부정적인 시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긍정적인 시어. 그죠? 등불을 밝혀 희망을 밝혀서 어둠, 이 고난들을 몰아내고 아침, 즉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나,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나니까 여기서 나는 긍정적인 자죠. 여기 부정적인 자와 다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의안으로 악수를 한다. 즉 자아의 갈등을 벗어나서 뭐 한다고요? 화합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악수하는 먼저 내미는 주체는 뭐겠어요? 긍정적 자겠죠. 나는 현실의 자. 즉, 두 번째 나는 부정적 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윤동주의 시 참회록 제목부터 뭐예요? 반성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 성찰을 보여준다. 계속 윤동주의 시 보고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욕될까? 화자의 정서가 그대로 나왔어요. 욕되다 뭐야? 부끄럽다. 부끄럽다. 왜 부끄럽냐면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 거울은 거울인데 내가 오랫동안 거울을 보지 않아서, 즉 이 거울은 뭐야? 무엇과 같습니까? 네,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과 같은 어떤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화상에 나와 뭐라고 나왔어요? 산모통일을 돌아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갔다. 그러면 여기서 우물은 자아 상처의 매개체, 성찰의 매개체. 여기 참회록에서 거울도 자아 성찰의 매개체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다. 나는 역사적인 자아로 볼 때 뭐야? 굉장히 부끄럽다. 우리 역사는 뭐예요? 뭐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 이전에 뭐 임진왜란도 있었고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굉장히 부끄럽다. 혹은 그러니까 윤동주 자신은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여기서 두 나는 현실의 나죠. 그죠? 현실의 나, 부정적 자, 그 다음에 무기력한 자. 자는 나의 참회의 글, 반성의 글을 한 줄로 줄이자. 어떻게 줄여? 만 24년 1개월을 내가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던가? 그러니까 뭐야? 어떤 기쁨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하나 참회록을 써야 된대요. 자, 그러면 현실에서 지금 현실에 나가 지금 참회록을 쓴대요. 25년간 나는 25세가 될 때까지 어떤 즐거움도 없었다고 참회록을 쓰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즐거운 날은 어떤 날? 미래의 어떤 날인데 미래의 날인데 즐거운 날이니까 어떤 날이에요? 광복이 된 날. 광복이 된 날. 광복의
하게 된 날, 그때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자아일까요? 긍정적 자아겠죠. 왜요? 광복을 맞은 이후의 나의 모습이니까 긍정적 자, 다른 말로 내면의 자, 미래의 자, 이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 자, 여기서는 현실의 자아죠. 그러니까 부정적 자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한 줄의 참여력을 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현재에도 참여력을 쓸 거고 즐거운 날이 된 그날에도 참여력을 쓸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다 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겠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젊은 나이 어떤 그죠? 뭐 생각을 했던가 또 참여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정적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자, 미래의 자, 현실의 자 구분해 봤고요. 아, 여기 끝이 아직 나지 않았네요. 마저 봅시다.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지 미래에도 참회록을 쓴대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닦아보자. 여기서 나는 뭐야? 닦아야 할 대상이니까 현실의 부정적 자아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느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윤동주의 자화상 또 살펴볼게요. 자, 자화상 했는데, 그죠? 자화상에 뭐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뭐야? 외딴 우물, 즉, 자성찰의 매개체죠. 그래서 우물을 보면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자연 속에는 아주 아름다워요. 자연의 모습은, 우물에 비친 자연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데, 거기 있는 한 사나이는 미입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나이는 객관화된 화자죠. 객관화된 화자인데 그 화자가 밉다고 했으니까요. 현실의 자. 여기는 무기력한 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워져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다시가 돌아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었다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화자가 자신의 모습이 또 가엾어졌어요. 뭐야?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나이가 가엾어졌어요. 여기서 그 사나이는 현실의 자의 모습이죠.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졌어요. 또 현실의 자의 모습, 미움으로 바뀌었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리워졌어요. 여기도 계속 현실의 자아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워진 사나이니까 긍정적인, 즉 과거에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과는 달라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 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물을 보았는데 그 우물 속에는 뭐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있고 또 뭐야? 추억처럼 사나이도 함께 있었어. 그래서 내적 갈등을 해소했어. 왜? 이연에서는 어땠어요? 자연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따로 놀았어요. 자연의 모습은 아름답고 자신의 모습은 부끄러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서는 뭐야? 추억과 같은 사나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내적 갈등을 해소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과 여기 마지막 연이 수미상관의 변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추억처럼 사나이는 이상적 자가 되겠죠. 그렇죠? 내면적 자. 여기 내면적 자, 추억처럼 사나이는 뭐야? 여기 그 사나이가 가엾어져. 그렇죠? 여기와 긍정적 자라는 면에서 일치하네요. 자, 그리고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 길이라는 것을 봅시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갔어요. 그럼 길에 나간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주머니는 그 옷 안에 있는 거니까 뭐야? 내면을 성찰하겠다. 자아를 성찰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자아를 성찰해서 나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은 뭐야?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 가야 할 길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을 나섰는데 이 돌담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돌담을 따라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자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 위에 있어요. 그죠? 길인데 길이 쭉 이어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찾고 싶은 화자가 찾고 싶은 뭐가 있어요? 이상적 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돌담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찾고 싶은 자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니까요. 그렇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돌담은 그죠? 부정적인 대상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볼까요?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무엇이요? 돌담이. 그렇죠? 돌담. 그죠? 화자가 내면적 자아, 또 다른 자아를 찾고 싶은데 이 돌담으로 인해서 이 돌담이란 장애물 때문에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왜 눈물 짓는 거예요? 내면적 자아, 길 건너편에 있는 자아,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찾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눈물을 짓다가 하늘을 보면 굉장히 푸르대. 그러니까 하늘은 굉장히 푸르다. 하늘은 맑은데 자신의 마음은 슬프다. 그러니까 하늘과 자신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아니요, 그죠?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하늘과 자신의 모습은. 그죠?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이 길은 풀 한 폭이 없다. 이 길은 뭐야? 생명력이 없다.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다. 여기서 남아있는 나는 뭐죠? 이상적 자이죠. 그래서 나애가 길 저쪽에 또 다른 자, 이상적 자를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이상적 자를 찾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 나는 현실의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담 저쪽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쵸. 이상적인 자죠. 여기는 이상적 자. 담 저쪽에 내가 찾고 싶은 자니까 이상적 자, 내면적 자고요. 길 이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왜 산대요? 길 건너편에 나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얘는 현실의 자. 자, 다음 작품 또 다른 고향을 살펴볼게요. 역시 윤동주 시인의 시인데요. 한번 봅시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화자가 나오는데 백골과 나는 뭐야? 분리된 존재로 보는 거죠. 그죠? 나는 뭐야? 현실의 자죠. 현실의 자. 현실의 자인데 백골이 따라 누웠다. 백골은 뭐예요? 뼈잖아요. 그러니까 뼈는 긍정적인 자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적 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갔으니까 나의 뼈도 같이 왔어. 그렇죠? 부정적 자. 한 방에 누웠다. 그러니까 고향에 갔는데 나의 뼈도 따라왔어. 나의 백골도 따라왔어. 그러니까 내가 간 이 고향은 부정적인 공간이에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화자는 현실에 고향이 왔는데 나의 백골, 나의 부정적인 자도 함께 따라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한다. 그리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어두운 방은 뭐죠? 내가 있는 백골이 따라온 한 방인데 거기에 그 방이 우주로 통한대요. 그러니까 열린 세계로 통한대요. 그런데 어느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은 열린 세계로 인도해 주겠네요. 그래서 열린 세계로 인도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하네요.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본다. 현실의 자가. 그런데 눈물을 짓고 있다. 그런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 나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세 개 들어가는데 여기 나는 현실의 자인지 부정적 자인지 이상적 자인지, 먼저 가장 찾기 쉬운 건 뭐야? 아름다운 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것은 이상적 자가 되겠네요. 그죠? 이상적 자, 내면의 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는 것이냐라고 했으니까 현실의 자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백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부정적 자. 부정적 자, 현실을 도피하는 자, 혹은 무기력한 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한다. 우리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어둠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뭐죠? 뼈를 일제강점기 속에서 풍화작용 바람에 날려가게 하는 백골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우는 것은 현실의 자아이냐 아니면 부정적 자아이냐, 아름다운 혼, 이상적 자아이냐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자 분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뭐야?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이제 시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봅시다. 지주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그러니까 개가 지주가 높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대상이죠.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밤 어둠을 짓는다. 다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주 높은 개가 밤과 어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려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어떤 나예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나죠. 그죠? 현실을 도피하는 자를 쫓고 있을 것이다. 가자 쫓기 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백골은 부정적인 자, 현실을 도피하는 자, 이런 거죠.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어디예요? 백골이 따라오지 않는 고향이 또 다른 고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뭐 현실적 자와 이상적 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21문제 있습니다. 요걸 빨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죠? 쉽게 쓰여진 시가 있어요. 금방 했죠. 그죠?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 누웠다. 여기서 백골은 부정적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골은 뭐야? 현실적 자죠. 부정적이니까요. 자, 그 다음 아름다운 호는 뭐야? 이상적 자가 되고, 또 다른 고향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공통체가 아니고, 또 다른 고향은 뭐죠? 나의 이상적 자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이 문제가 여러분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죠? 요거는 그냥 검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윤동주 시를, 그죠? 이제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충실히 공부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를. 화이팅!